금요일입니다.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날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뭐 말 그대로 전형적인 5월 날씨. 벌써 조금 덥기도 합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오늘 제가 방송 못했을 때 우리 경주포커스가 전해드린 경주 뉴스를 같이 한번 짚어보고, 또 한 주 동안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들을 관심 있게 보셨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사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왜 자동으로 자꾸 꺼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 소리를 낮춰놓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요. 밖에 누가 오셨나? 자,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경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면 톱으로 있는 것은 어제 그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이 관광역사공원이라는 곳에, 이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원은 아닌데 이 경주관광역사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역사공원이란 게 말 그대로 보문관광단지의 조성의 역사를 쭉 기록을 여러 가지 이제 그림으로도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벽에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관광역사공원으로 이렇게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작년에 완공을, 작년 11월 달에 임시 개장을 하고 이렇게 완공을 했는 건물인데, 그거를 거기에 알고 보니까 보시는 대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참모들과 함께 처음에는 4명 이렇게 있다가, 또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도 여기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고 요게 이제 이 동상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옛날에 사랑공원이라고 해서 저기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예전에 여기 주차장도 없었는데 아마 그 사랑공원 만들 때 주차장도 만들고, 저도 오랜만에 가봐서 이렇게 이제 여기 가운데 제가 요거 마우스 보이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각종 사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게 역사의 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쭉 수변으로 둘러볼 수도 있고, 마우스 따라서 역사의 다리라고 해서 요 다리 가운데에 올라오는 부분, 다리가 이렇게 아칭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가 이 굴곡이 이렇게 이제 아치 가장 높은 부분에 이런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주 지역 환경단체들 한 10개 정도, 그 경주 결의 하나,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경주지부, 창교육 학부모회 경주시지회, 또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민총회, 이렇게 총 10개 단체가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경주시민운동본부 가칭인데요. 이걸 구성을 했고, 그래서 어제 경북문화관광공사 앞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박정희가 누구냐, 말 그대로 4.19로 민주주의가 활짝 피려고 할 때 그것을 군사 쿠데타로 뒤집은 인물이, 그래서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꿈꿨던 그런 독재자이고, 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만주공관학교를 가고 그 독립군 토벌까지도 했던 그런 말 그대로 친일 독재자인데, 이런 사람을 아무리 그 보문관광단지 조성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한 공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이 동상을 철거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자료를 하나 또 찾아볼게요.
이 자료를 내가 어디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뭡니까.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경주 관광의 역사를 보여주고 보문관광단지 어떤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2022년부터 추진을 했고, 1979년 4월에 대한민국의 첫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은 이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가치, 뭐 이런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한 5,3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현재까지 당초 예산은 50억 예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은 40억 7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14일 날 임시 개장했고 12월 5일 날 준공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준공을 이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50억 예산에 맞게 다 해야 건물 준공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산은 50억 받아놓고 실제 40억 7천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기사로도 썼었는데 2022년 10월 25일 날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준행영 시장 등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기공식은 성대하게 했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준공 기념 행사는 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이제 공원을 살펴보면 보문관광단지 조성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이 기공식 할 때도 보면 이게 이제 2025년 10월 25일 기공식 할 때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성대하게 기공식을 했었는데, 이때 김성조 사장의 멘트를 보면 요 사진 위에서 두 번째 달라 보시면 197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활성화에 언급된 경주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했고, 이를 기억하기 위한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해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보문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이것들을 기획하는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보문관광단지가 어떤 개발의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려고 하면 워낙에 이 저수지가 어떻게 돼 있던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뭘 했던 간에 그 이후에 이런 개발 과정들을 자세히 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 관광역사공원에 가보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만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필 사인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지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동상도 결국은 참모들 하고, 이 동상이라는 것도 결국 참모들 하고 이렇게 이제 보문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을 시찰하는 모습,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문관광단지 조성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그 공은 공도를 인정하더라도 지나치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이 철거하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큰 역할을 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이것은 우상화라고 할 수가 없다라면서 일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면 이 공원 위치부터 쭉 한번 보실까요? 공원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수변공원 주변에서 어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건데, 여기 보이는 요게 관광역사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하면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 있고,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죠. 이런 영상. 그리고 이제 박지만 씨가 옆에 앉아 있고, 또 옆에 이제 박근혜, 어린 시절 박근혜가 이렇게 또 앉아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친필로 뭔가를 지시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제가 옆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다르죠, 실물하고는. 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아까 그 역사의 다리에는 또 공원 한번 들어가면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이제 입구에 보문 관광역사공원이라는 이렇게 큰 돌에 이렇게 서놓기도 해놨고, 옆에 보면 뭐 경주 대한민국 관광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큰 글씨가 있고, 제가 이제 기자회견 그 배경 화면으로 이 영상들을 쓰면서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입구에서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저기 이제 멀리 다리가 있고, 이 다리 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동상들이 쫙 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런 동상들이 있고,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박근혜가 보이고, 뒤에 이분들은 이제 아마 뭐 관료들이겠죠.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보이고,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항세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왜 목에 칼 차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형벌도구, 형틀 이런 것들 형상화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최승훈 씨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어제 바람 부는데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저기 항세라는데 물건에 이렇게 이제 목에 걸고 이렇게 철거를 하라 이런 퍼포먼스를 어제 했습니다. 우리 이제 경주 시민들한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문관광단지를 또 경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죠. 물론 뭐 경주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독재자다, 친일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평가가 끝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같이 기록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보문단 관광단지 기여하는 것만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관광역사공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쪽샘물 중심으로 기생관광이라든가 일본 놈들 그런 또 부끄러운 역사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아무리 외화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옳았나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토론거리가 될 만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 큰 기했다 뭐 이런 중심으로만 그 서술을 하고, 또 아무리 관광공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과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뭐 그 실물 크기의 모형인데 전체 한 40억 7천만 원 중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또 저쪽에 3명 이렇게 8개 동상을 만드는데 한 5억가량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고 이게 전부 그 경부문화관광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경부문화관광공사에서는 시민들의 혈세를 썼다, 이것도 좀 뭐 과장된 표현 아니냐 이런 항변도 하고 하던데, 뭐 도비는 어디 뭐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또 아까 보셨던 입구 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부조로도 해놓고 사진인가요? 이런 거 뭐라 그러노? 그러고 벽에 보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시가 있었다. 그런 지시 내용, 불국사 시찰하는 거, 유족 발굴 조사 현장을 둘러보는 거. 대통령이 뭐이다 할 일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뭐 이런 휘호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보시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게 정말 좀 지나친 우상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는 보면은 저희 유튜브에 경주 포커스 TV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기자회견 했던 영상들 하나, 둘, 세 개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개, 세 개가 이렇게 있군요.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꼭 한번 보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일단 그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이 철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황들을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글씨를 조금 더 키울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큰가요? 조금만 줄일까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전체 기사 보기를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이게 2022년부터 여야 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현재까지 제정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그 원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 고준위 폐기물의 그 중간 저장 시설 내는 영구 처분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고준위 폐기물 발생하는 원자력 내에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을 지어서 그 보관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임시 저장 시설을 뭐 짓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를 더욱 그 원전 내에 보관하는 것을 더욱 더 합법화시키고 용인시켜 주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결국은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을 하면서 그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분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작도 못 하면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원전 내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그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분장은 더욱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이 국내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거의 90%가 넘는 이걸 우리 경주 월성원전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더 그 많은 경주 시민들은 또 경주 방패장을, 중저준위 방패장을 만든 것도 이 고준위 폐기물을 빨리 반출하자 이런 목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그 명칭이 깁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산자위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곧 그 이번 5월달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은 이게 뭐 환경단체들도 나름 이제 국회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내용이 파악이 됐겠고, 또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국회 동향에 그 여러 가지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수원 관계자도 지난 9일날 양남면 해수 온천연대에서 열렸던 이 월성 1호기 해체 계획서에 대한 주민 공청회에서 본인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그 파악을 해본 결과 그 5월 달에 통과가 유력시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 영상을 찾아놓지를 않아서 조금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이 해체 공청회에서 보면 이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이 해체 공청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수원 고위 관계자가 곧 통과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핵 연료봉을 국내 시장할 계획을 격차가 이번에 다시 안에 있는 연료봉을 다 빼서 넣으면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이분이 이제 한수원 관계자인데요. 예. 이분도 이제 그 나름 파악해본 결과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여야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해서 이제 5월달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된다는 게 지금 현재 국회 쪽 분위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유력시 되는데, 어제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 전국의 탈핵단체들이 서울, 부산, 울산, 경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한없이 만들어져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연구처분장 건설만 바라보면서 저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 저장 시설을 원자력 발전소 부지마다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 현재 제출된 여야 법안 모두 제약 없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낸 것을 용인하고 그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전가하고 또 미래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미룬다는 점에서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국회가 통과가 되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국회라는 게 여야가 합의해버리면 사실 막을 방법은 잘 없는 것인데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좌우지간 통과가 되면 그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 우리 경주는 맥스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주구장창 여기서 아주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연구처분장은 사실은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먼저 만든다. 연구처분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원전 내에 보관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으로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5월 21일 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21일 날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면 아마 5월 28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다. 거기에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상화를 반대하는 이상홍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대구에서 범신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연대 민주당 한영태 위원장 이런 연설하는 내용까지 어제 대대지로 두고 대대지로 취급하는 그런 정당의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을 해놨으니까 제가 경기하면 여기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연설 영상이 있고, 또 이 그동안의 경과 보고 이 여기는 동상에 있는 공간역사공원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저희가 영상, 이 시간에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또 그런 영상, 이렇게 영상이 3개 정도 어제 저희 그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탑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네, 기자회견문 왜 저 사람들이 동영상을 철거하자 그러는지 철거하라. 그 내용을 한 번쯤은 관광역사공원 지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한 번쯤 한번 살펴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파크 골프장 이게 대유행인데, 외동에도 지금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외동 입실에 있는 그 하천 부지에 이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근천에 9월달에 서경주 파크 골프장 개장을 했고, 또 올해 6월에는 충효에
경주 이파크 골프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양남에도 동경주 파크 골프장, 안강에도 북경주 파크 골프장, 이렇게 파크 골프장이 경주 지역 권역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경주가 파크 골프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주 농업기술센터 농업 단기반 교육생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경영 마케팅 30명, 토양살인 10명, 60명인데 자세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고요. 6월 13일까지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전 경주시가 개최한다는 소식,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항 경주공항에 국제선이 부정기적으로 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 정상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경북도 하고 지난번에 그저께 뉴스 브리핑 때 전해드렸던 소식. 여기까지가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포털에서 다음에서 한번 볼까요? 혹시 어떤 소식들이 이 시각 현재 들어와 있는지. 예. 뭐 원식 이분도 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분들인데 꼭 탈당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미애 당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또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불편했겠죠. 추미애 의장이 되는 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그렇더라. 또 항상 국민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늘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이해와 욕구도 있다. 부의장 후보는 이하경 의원, 이분이 YMCA 시민운동가 출신이죠. 당선이 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10대 중에 6대는 SUV다. 요즘 SUV가 대세다. 우리 경주에는 보면.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그렇다. 그런 자동차 뉴스도 있고요. 예, 뭐 이런 뉴스들이 있고, 오마이뉴스 한번 볼까요? 오마이뉴스는 이혜민 당선자 라인 사태를 가장 먼저 국회의원 중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4월달에 제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파악했다는 날짜하고 비슷했으니까 참 우리 정부가 왜 이러냐.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편향된 사람도 라디오 진행자로 합류가 됐군요. 좌파는 다 날리고 아이고 참, 이러면서 이게 완전 보수 유튜브잖아요. 우리 경주수도 국회의원 후보 몇 명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러더만은,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의 KBS의 진행자가 된다. YTN은 이 돌발 영상 못 조져서 날리고, 소주 딱 한 병만 있으면 되겠구만. 이거를 돌발 영상 방영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뉴스. 뉴스 보면 참 속이 참 상합니다. 이 오늘 해병대 박정훈 대령 재판에 20년 전 이 박정훈 대령이 당 중대장 할 때 그 사병이었던 병사였던 분이 오늘 재판 4차 재판에 응원하러 올라갔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 내일 광주서 개최합니다. 내일은 뭐 저희들은 경주시 경계산행 가는 날이어서 이 기념식을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뉴스들이 있네요. 내일이 44주년, 1980년 5월 18일이니까 내일이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됩니다. 오전 10시에 북구 은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여기는 이제 감회에서 다 옮겨오신 분들 세묘익이고, 그죠? 구묘익은 그 뒤에 또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참석할까요? 그럼 지켜볼 일이 있고, 4.3은 제종 4.3왕령이 늘 안 가시던데, 예,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5월 17일 오늘 금요일인데요.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뉴스의 논평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 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마치려고 하니까 들어오시네요. 이걸로 보니까 제가 좀 편한 방법을 하나 좀 획기적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요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포털 뉴스도 좀 더 좀 실감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휴일, 요번 주 주말 휴일은 날씨가 막다 그래요. 네, 뭐 일요일마다 비 오겠는데 저희들은 내일 17차 경시 경계 탐사를 가는 날입니다. 내일 소개 좀 할까요? 요번 달에는 자리가 한 5개쯤 더 있는데 잠깐만요.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예. 내일 경계 탐사 가는 코스는 산내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신원일교에서 출발해, 요 부분, 요 네모난천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라분교 폐교된 그 뒤산까지 한 10km가 좀 넘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 중에서 가실 분이 있으시면 내일은 이제 여름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종전에는 오전 9시 출발하다가 내일은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8시 실내체육관 앞으로 오시면 경주포커스 17차 경시 경계 탐사에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5월 17일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 라이브는 오늘 제가 일주 동안에 또 가장 인기 있었던 뉴스 좀 살펴본다고 최근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려놓고 제가 끝낼 뻔했네요. 최근 7일간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우상화 논란, 경주역 시민단체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를 최근 7일 동안 가장 많이 보신 기사이고, 토암산 24곳에서 산사태 발생했고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이 5월 14일 날 전해드린, 5월 14일 날 그 뉴스 브리핑에서는 제가 이 보고서까지 전부 다 전해드렸는데, 보고서 전부 내용을 10쪽짜리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이 방송도 꼭 이 방송이란다. 그 방송도 유튜브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가 청군동에서 불구사의 도시계획도로,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 도로 기사를 여러분들 세 번째로 많이 보시고,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남경주 파크 골프장 조성한다는, 그리고 영상 기사도 5번째로 많이 보셨고요. 그리고 5월 14일 라이브 했던 녹색연합 실태 보고서를 함께 살펴본 이 기사는 6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였고, 7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는 서울구미술관에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정아 작가, 독일과 경주를 오가고 있는 작가의 작품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네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한다는 소식, 50만 원까지 경주 소상공인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저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소식, 이 기사도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기사였습니다. 9번째는 하반기 공공일자리 14일부터 접수한다는 기사, 10번째로는 이 영상을 또 많이 보셨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보신 기사는 참 그렇네요. 연동문화축제를
5월 2일 날 개막한다는 4월 29일자 이 기사를 최근 30일 동안에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기사였고, 걸미단길의 황금 테마길 조성, 경시 명예 시민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문이 든다는 이 기사도 5월 10일 날 쓴 기사인데, 유일하게 지금 역대 관광공사 사장 중에서 김성조 사장에게 이 명예 시민증을 주니까 시민들이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기사를 살펴본 것으로 하고, 5월 16일 경주포커스, 17일 금요일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